자, 이제 저희가 지난 4월에 조기 입시 전기 선발을 했고요. 이제 6월 달에 조기 입시 후기 선발을 합니다. 일정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일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정은 이제 저희가 6월 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전기 전형을 놓쳤거나 뭐 탈락했거나 아니면 늦게 일본 유학을 결심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가장 뭐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추가 입시가 8월 달에 있긴 하지만 추가 입시에서 뽑는 인원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전형을 노려보시는 게 가장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개의 학교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내년부터 일본 약대 또는 치대에 입학생으로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길을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 14일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은 홋카이도 의료대학. 보통 우리가 홋카이도 의료대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얘기로는 뭐 북해도 의료대학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홋카이도가 이제 우리가 북해도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홋카이도 의료대학 이 6월 14일 날 시험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약대하고 치대 두 개의 대학 두 개의 학과를 이제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약대 하나만 있는 대학이 있는데, 홋카이도 의료대학은 이제 의료 전문, 의료 쪽으로 아주 특성화된 대학이기 때문에 약학과하고 치학과, 간호학과,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임상병리라든지 아니면 뭐 보건행정이라든지 이런 학과가 학교에 이제 다 배치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학과 같은 경우는 영어, 화학, 생물 요 세 과목을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화학하고 생물 요 두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국제대학은 6월 20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여기는 이제 약학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험 과목이 수학하고 화학 두 과목을 봅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은요, 일본 약과대학, 이제 동경 쪽에 위치한 대학인데요. 여기는 화학하고 생물 두 과목을 시험을 보고요. 6월 27일 날 토요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입시. 이때는 치바과학대학 약학과에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약학과 시험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화학 이 두 과목을 시험을 보고 요 세 과목을 시험을 봐서 잘 본 과목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영어, 화학, 생물 세 과목 시험 보고 좋은 과목, 잘 본 과목 두 과목을 성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조금 이제 특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대학을 뭐 좋다, 어느 대학이 뭐 좀 더 좋을까 이런 걸 따지시기보다는 어느 과목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먼저 한번 볼게요. 학생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하고 화학하고 생물을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홋카이도 우리 대학이나 치바과학 대학 약대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화학하고 생물 위주로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뭐 치대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홋카이도 대학 치대라든지 아니면 일본 약과대학 약학과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네, 자막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수학하고 화학을 수학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을 좀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가사키 국제대학도 아주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 뭐 다 자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과목에 뭐 좀 특징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여기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번 다 봐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든 과목을 다 모든 학교 이 네 개 학교를 다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4월에 전기 시험에서
탈락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치과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만 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떨어지셨던 분들은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합격 하셨던 분들은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6월 달 이 입시에 조금 더 전력 질주하셔서 이 시험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치과과학대학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나 화학이나 생물요 중에서 아마 이제 성적이 조금 안 좋은 과목을 빼고 좋은 과목 두 개만 반영을 했는데도 이제 기준 점수에 아마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기준이 70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기 도달하지 못했었던 분들은 조금 더 분발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전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형 앞에도 잠깐 영상으로 이제 보셨던 것처럼 한국어 특별전형은 입학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90점, 뭐 이렇게 넘게 맞아야지 입학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70에서 80점 사이에서 거의 모든 대학이 커트라인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제 입학 문턱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 모든 과정이 대학 입학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허를 딸 수 있게끔 하는 졸업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입학 이 조기 입시 전형, 요 한국어 특별 전형에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6년 안에 졸업하고 면허 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일본어가 이제 이 시험을 볼 때까지는 일본어가 잘 안 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입학 도전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합격 후를 생각한다면 이제 입학 전에 충분히 이제 만약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어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본어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강남 스카이학원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평가할 때는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유학원들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왜 우리가 그 높은 성공률을 보이냐 하면 우리 강남 스카이어학원 같은 경우의 특징은 입학이 목적이 아니고요. 6년 후에 국가시험을 할 수 있는, 볼 수 있느냐, 6년 후에 면허를 딸 수 있느냐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춘 설계를 하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스트레이트로 진급을 하고 그리고 약사 면허 또 치과 의사 면허를 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는 보통 이제 대학 합격이 위주잖아요. 그래서 대학 합격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붙고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들어가서 지치고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우리 이 강남 스카이가 설계하는 로드맵입니다. 입학 전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제외한 화학이나 생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6월 입시에 합격하셨던 분들은 7월부터 위탁교육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본어가 시작이 되고요. 일본어뿐만 아니고 이제 화학생물에 대한 기초를 또 다시 보고 그리고 이제 대학별 전공 용어를 숙지를 합니다. 보통 이제 치대 같은 경우하고 약대가 전공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의학 용어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되죠. 입학을 하는데 보통 1학년에서 2학년 같은 경우는 유급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자료죠. 일본 의료계열 대학에 몇 명이 재학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에서 보통 1학년 때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한 100명 가까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2학년, 3학년 때 남는 학생들은 한 3분의 1 정도만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강남 스카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생존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생존을 위한 그리고 6학년까지 스트레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대비를 충분하게 하고 입학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유급이 좀 전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학 전에 기초과학이라든지 약학기초라든지 해부생리라든지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이런 파트를 미리 이제 공부하고 갑니다. 그리고 입학 후에도 케어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대학 이제 3학년하고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심화하고 실습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약대나 치대나 거의 비슷하지만 1, 2, 3학년이 전체적인 배우는 거의 한 7, 80%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이때 이제 배우고 있고요. 4학년 때부터는 조금 배우는 양이 좀 줍니다. 그리고 실습을 많이 들어가고요. 5학년 때는 거의 뭐 실무 실습 위주로 들어갑니다. 치대도 마찬가지고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실무 실습 위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6학년 때는 이제 약사고시 그다음에 졸업 면허 졸업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대학의 스케줄이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약학과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화학이나 생물, 뭐 대학에 따라서 뭐 수학이나 영어를 보는 학교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합격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기초과학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양리학, 병태생리학, 뭐 제지학이라든지 임상실습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가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치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치대 입시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최상위권만 치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벽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라가는 진급에 대한 장벽도 높고요. 그리고, 치과의사국시 같은 경우는, 일정 점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70%가 전체 응시생 중에 70%가 합격을 했고요. 올해는 60%가 합격했습니다. 각각의 과목에 대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특징적인 게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100%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치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과목이죠. 해부학, 생리학, 구강외과, 임상실습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의사 국가 시험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학교별로 우리가 이제 네 개 학교가 시험을 응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개 학교의 학교별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4일 날 시험을 보는 북해도 의료대학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홋카이도라는 지역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또는 이제 북해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대학은 보건, 의료, 복지, 연계와 통합을 향한 뭐 미래 의료인 양성을 위하여 이제 학교를 설립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의 의료에 대한 모든 학과가 다 되어져 있고 학교 내에 또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학교 내에도 위치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치과 일반적인 이제 내과 진료도 일반적인 진료도 다 하는 병원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요, 2028년도에 신캠퍼스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히로시마 지역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성이 좀 많이 좀, 좋아지게 되죠.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2028년도에 캠퍼스 같은 경우는 홋카이도와 신치토제 공항의 가운데, 그러니까 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그다음에 학교에서 삿포로까지도 한 20분 정도 걸려요. 약간 절반 정도 되는 그 가운데에 학교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대하고 치대가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기에는 되게 좀
이제 아주 좀 가까운 이제 그런 교통 조건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약학과 같은 경우는 한 만여 명 이상의 약사가 여기에서 배출이 됐어요. 상당히 좀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약학과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특별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현재 입니다. 시험 합격률도 있고 장학금제도, 편리한 접근성을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단과 대학이 아니고요. 치대, 약대, 그 다음에 안에 병원도 있고요. 심리과학, 재활과학, 간호과, 복지과가 이제 같이 있는 팀 의료를 중심으로 배우는 그런 의료계의 종합대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히로시마 지역에 학교가 아예 통째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캠퍼스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또 새로운 기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또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월 14일에 시험을 봅니다.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학과는 영어, 화학, 생물을 보고요. 치의학과는 화학과 생물을 봅니다. 영어는 안 봅니다. 그래서 치대 같은 경우 화학, 생물 두 과목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치대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도 우리 한국인 유학생들이 전원 졸업을 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땄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졸업생 전원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국제대학입니다. 자, 나가사키 국제대학. 나가사키 국제대학은요. 잠시만요. 이게 공유가? 예. 나가사키 국제대학입니다. 나가사키 국제대학. 잘 보이시나요? 네네. 나가사키 국제대학은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되어져 있는데 약학과는 6년제입니다. 6년제고요. 똑같이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지만 약학과 같은 경우는 6년제고요. 여기는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 현재까지는 우리 한국인 학생이 졸업생이 이제 37명 졸업했어요. 올해까지 졸업을 했고 졸업생 중에 약사면허 취득자는 36명입니다. 이번에 한 명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13명이 시험 봤는데 한 명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한 명 때문에 이제 100% 작년까지는 계속 100%였거든요. 근데 이제 100%를 유지하지 이제 못하게 됐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210점을 맞았어요. 이번에 커트라인이 213점이었는데 아쉽게도 좀 떨어졌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합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6학년 학생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6학년 학생들이 또 다 열심히 하면은 이제 또 100% 합격률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가사키 국제대학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사키 국제대학 특징은 이제 아마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잖아요. 6월 20일에 나가사키 국제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만으로 비장학생이 이제 먼저 선발이 돼요. 그리고 최소 시완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완 장학금. 시완 장학금인데 단지 이 비장학금과 시완 장학금은 위탁 교육을 잘 마치고 일본어 능력 N2를 이제 취득한다는 이제 전제하에서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조금 일본어가 부족해서 취득을 못했어요라고 하면 1년은 유예를 줍니다. 1년은 유예를 하고요. 그리고 1학년 때 취득을 하게 되면 다시 장학금 부활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가 뭐 B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 비장학생을 받으신 분이 저희가 위탁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시험을 한 번 더 봅니다. 이제 거의 시험의 난이도는 비슷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기 입시에서 보시는 그 시험하고 그 시험은 이제 한국어로 보시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거의 난이도는 비슷한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에서도 비슷한 성적이 나오게 되면 비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A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번 시험에서 B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 교육이 끝날 때쯤 내년 1월 정도에 한 번 더 시험을 봐서 아, 일본어로 봐서 일본어하고 그다음에 일본어 장문도 들어갑니다만 일본어 장문 그다음에 수학, 화학 그리고 위탁교육의 성적 요걸 종합해 가지고 이 학생이 성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A로 올라가게 됩니다. A로 올라가면 700만 원의 장학생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에 700만 원을 받게 되면 1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일까요? 약 한 1년에 부모님이 아마 내셔야 되는 총 등록금이 한월 한 500만 원 정도. 굉장히 싸죠. 그러면 이제 그 경우는 어떨까요? 뭐 국내 대학보다 훨씬 더 좀 저렴하게 되는데 그 금액으로 학교를 6년간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 나가사키 국제대학의 비장학금을 먼저 따는 게 중요하겠죠. 굉장히 좀 쉽습니다. 수학하고 화학 이 두 과목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금 50% 면제가 또 붙습니다. 정상 입학금이 한 25만 원인데요. 우리 이제 위탁 교육을 잘 마치고 대학에 실제로 내년에 입학하시게 되면 12만 5천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기 입시 전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일본어 조건만 갖춰주게 되면 최소한의 C1 장학금 216만 엔이죠. 요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이번에도 딱 한 번 시험을 보는 일본 약과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약과대학은 이제 올해 입학했던 우리 정예원 학생이 장학생으로 여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를 왜 선택을 했냐라고 했더니 이제 또 도쿄 도심하고 좀 가깝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장학생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아마 반값 등록금을 내는 것 같아요. 반값 등록금으로 입학을 해서 또 저렴하게 동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자, 일본 약과대학 같은 경우, NPU, 여기 같은 경우는 약학부 약학과가 있고요. 4년제 약대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사 면허를 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6년제 약대로 가게 됩니다. 이 4년제 약대는 주로 뭐 그냥 우리로 치면은 약사 면허가 안 나오는 그냥 그런 약대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이 특별히 여기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약대는 한국인들은 거의 전원 다 6년제 약대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 스카이 출신으로 이제 나가사키 국제대학에 있다가 이제 일본 약과대학으로 편입한 그러니까 전학 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작년에 졸업을 하면서 일본 약사면허, 한국 약사면허를 다 땄고요. 현재 제주도에서 약사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한방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뭐 이제 부분으로서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요. 약사의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의사 선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한의사가 없습니다. 한의학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사가 한국에서 한의사가 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같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도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한방만 따로 하는 약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보통 우리 같은 경우 하는데 거기는 이제 일반 약사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본은 약학과에서 한의학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한예파 선생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침 놓는 거 빼놓고, 약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한방적인 조제는 다 약사 선생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랑 조금 다른 그런 점이죠. 자, 여기는 어디쯤에 있냐면요. 신주쿠 여러분들 아시죠? 신주쿠에서 우에노, 그리고 이제 조금 가면, 이제 우에노에서 조금 가면 시코쿠역, 시쿠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사이타마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동경에서 기준으로 한다면, 동경에서 이 사이타마 캠퍼스까지 친다면 서울역에서 외대 정도, 한국 외대 정도, 그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캠퍼스가 이 사이타마 캠퍼스입니다. 접근성은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자, 여기는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학교 내 캠퍼스 내에 기숙사가 있어서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고 기숙사 B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인 숙박비가 7만 8천 엔, 7만 8천 엔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뭐 쉐어하우스 3에서 4인실 된 쉐어하우스는 월 4만 8,000엔입니다. 이 정도 내시면 이제 교육사비를 이용하실 수 있고 학교 내에서 식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져 있고 아마 이제 학교 밖에 나가면은 또 이제 생활권이 또 시내 도심 생활권이기 때문에 또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제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모든 약대들 마찬가지지만 밀착 케어, 그다음에 굉장히 실무를 강화하고 국가 면허 취득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여러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또 신경을 써서 케어해주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 이제 정예원 양이 이제 여기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부총장님이 직접 나와서 우리 예원이 많이 좀 케어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또 장학금도 받고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이제 엘리트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도쿄 인프라, 그다음에 유학생 안심 보장 케어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그 학교하고 기숙사가 학교 교내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다녔던 그리고 많이 졸업한 학교 넘버원입니다. 여기가 치바과학대학입니다. 치바과학대학은 6월 27일 날 시험을 보게 되고요. 영어, 화학, 생물 요 세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주로 여기는 현재까지는 어, 이제 뭐 우수한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동경에서 기차로는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고 나리타 공항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잘 되어져 있는 학교고요. 특징적인 것들은 뭐냐면 한국인들 대부분이 이 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 성적별로 분포가 되어져 있는데요. 치바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상위 30%는 거의 한국인일 정도로 좀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잘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장학금 제도는 아예 한국인들이 저희 여기서 이 한국어 특별 전형으로 합격하고 들어가는 한국인의 경우는 50% 장학금이 다 주어집니다. 50% 장학금. 그러니까 6년간 학비가 50% 장학금입니다. 아주 뭐 많이 감면을 받는 거죠. 자, 여기는 한국인 졸업생 약사 면허 취득자가 일본 내 1위입니다.
49명. 지금까지 49명이 약속 면허를 취득을 했고요. 약 10명 정도는 취득을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자 그 친구들은 이제 아마 재수해서 다시 취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자 여기는 6년간 수업료 50% 장학금이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주어집니다. 6월 27일 시험이죠. 영어, 화학, 생물 요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입학금 30만 원인데 여기 또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장학 혜택은요. 약 한 4천만 원 정도의 장학 혜택이 기본적으로 부착된 상태에서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